파트너스는 금융 안정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떨어지는 속도가 해외에서 50bp씩 떨어진다고 와 우리도 이제 50bp씩 떨어지겠구나 그러니까 돈 빌려도 문제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측면에서 경고를 드린 거고 영끌족을 향해서는 재투자를 하고 싶다면 자기가 얼마나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YTN 유관호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에 일본 원포 피해자 단체인 니혼 히단쿄가 수상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일본 원포 피해자 단체 니혼 히단쿄에 돌아갔다는 소식 들어왔고요. 보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리 인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예상했느냐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또 내년도 경기와 관련해서는 올해와 비슷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 금리 인하 결정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가 언제라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상황전문회의를 연 자리에서 가계부채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필요한 감독 수단을 동원해 제때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10월까지의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지난해 평균보다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 56%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R1140D의 결과 올해 10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5,469만 원으로 지난해 연평균 분양가 3,508만 원에 비해서 1,961만 원을 높았습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의 이 같은 상승폭은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분양가 상승폭 15%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서울의 평균 분양가가 크게 오른 것은 올해는 주로 강남 3구에서 분양이 많았고 특히 3.3제곱미터당 1억 3,700만 원을 기록한 포제스 한강 등이 이례적으로 포함된 요인도 작용했습니다. 고려아연이 영풍, MBK 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사주 공개 매수 가격을 83만 원에서 89만 원으로 한 번 더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오늘 오전 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시했습니다. 고려아연 측은 또 고려아연 지분의 1.8%를 가지고 있어서 경영권 분쟁의 승부처로 꼽히는 영풍정밀 공개 매수 가격을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측이 자사주와 영풍정밀의 공개 매수 가격을 더 올리기로 한 데 대해서 회사가 2조 7천억 원의 부채를 떠안게 돼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회사의 귀중한 재원이 소모돼 회사의 미래 또한 불투명해지게 될 거라면서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통한 구제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지속된 고금리로 활력을 잃은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선택으로 보이지만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있는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참 오랜만에 금리를 내렸는데 네. 인하 배경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3년 2개월, 38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을 했습니다. 야, 태국은 진짜 40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물가, 40 두 번째는 내수,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매일 반올림에서 40이면 딱 맞다고 했는데 한국은행이 진짜 40.0 목적이라고 역할이라고 하는 건 역시 인플레이션 잡는 거, 물가 안정화입니다. 예. 지난 9월 우리나라의 물가가 1.5%까지 더 안 되면 1%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야 거의 되는데 더 올라. 3년 8개월 만에 일이기도 하고 우리 체감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수치상으로 1%를 받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도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두 번째는 역시 내수죠. 지금 한국 경제를 바라보면 수출은 좋아도 너무 좋습니다. 아마 올해 7천억 달러도 넘어서 항상 대기업이 하니까 그렇지. 수출을 할 것도 같은데
내수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특히 소상공인들 다 분들 쿠팡으로 체감이 시키죠.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좀 낮춰서 비용 부담이라든가 비싸죠. 이자 부담을 좀 더 또 특히 쿠팡이 제일 싸요. 돈 좀 돌게 하려는 두 번째 목표고요. 세 번째가 미국이었습니다. 우리랑 지금 미국의 금리 격차가 너무나 컸어요. 2%포인트 정도가 났었는데 여러분들 뉴스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번에 미국에서 연준이 0.5%포인트 빅컷을 단행하면서 굉장히 한국인의 입장에서도 우리도 뭔가 금리 인하를 좀 할 수 있겠네라는 숨통을 트여준 이 세 가지 측면이 배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에 이제 연준이 할머니가 0.5%포인트 인하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연준 인하폭보다 적게 이제 내린 건데 네. 이렇게 미국과 좀 같은 속도로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도 있을까요? 그렇죠. 앞서 이제 표를 잠깐 봤지만 이 자체가 미국과 우리의 금리 차, 그것도 금리 역전이죠. 네.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가 높은 상황이 지금 부담이 됐을 겁니다. 예. 만약에 우리도 똑같이 0.5%포인트 빅컷을 단행했다면 그대로 또 2%포인트가 유지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보다는 덜 스몰 컷이라고 하는 0.25%포인트를 이제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가 지금 미국 쪽이 일단 빅컷을 단행을 했는데 예.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가 미국 경기는 안 나쁘네, 고용도 괜찮네, 그러면 당장 11월 6일 날 했을 미국 11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안 내려도 되겠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피봇, 금리 인하로 가는 줄 알았더니 미국이 멈칫멈칫하는 모습도 나온단 말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일단 우리는 0.25%포인트 정도 내려놓고 추이를 지켜보자, 이런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창용 한은 총재가 뭐 추가 인하 뜻도 내비쳤는데 이번에 매파적 인하라고 했단 말이죠. 네. 0.25%인데 매파적 인하,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죠. 매파적 금리 인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누구보다도 고민이 컸을 사람이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였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물가라든가 또 내수 경기라든가 또 미국의 상황들을 좀 보면 쉽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었을 거잖아요. 니네가 근데 무조건 올려봐. 이창용 총재는 그동안 어떤 측면에서 국민들이 이제 문제가 사면 있냐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도 너무 심각하다. 집값 다 만약에 쿠팡. 인하하면은 또 고개 풀린 듯이 날아간다.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이런 것 때문에 더 긴축해야 돼라고 자신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꾸준히 해 놓고선 아직까지 가계부채나 집값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됐는데 내린다? 이러면 상당히 부담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번에 내리기는 내리지만 이제 우리 뭐 국민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인을 준 것이 마치 추세적으로 앞으로 계속 금리 인하기에 들어선 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뭐 동결을 이어갈 수도 있다라고 해서 내리기는 내렸지만 속마음은 나는 안 내리고 싶었는데 내렸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매파 비둘기파를 나눠서 매파적 금리 인하. 그래서 이번에 내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매파적 금리 인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다음 달 이제 올해 마지막 금통인데 이때 추가 금리 인하는 없을 거라고 좀 봐야겠네요. 참 좋다. 이제 연준이 점도표라고 해서 이제 표를 내면서 연준 위원들 자기네 의견을 내는지, 그런 뿐만이 아니라 전체 연준 위원들이 점을 찍어서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죠. 향후 금리의 전망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은행도 이걸 좀 도입해서 네가 있지. 3개월 후에 포워드 가이던스 전망치를 이제 금통위 위원들한테 받는데요. 지금 금통위 위원들 다수가 3개월 후에 금리 수준 3.25를 제시했거든요. 지금 0.25를 내려서 3.25잖아요. 그렇다면 연내에는 지금 한 번 남았습니다. 11월 금통위가 이건 동결로 가고 다음 주부터 아마 4시에 내린다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이제 높다. 4시에 운동 다 예. 끝내서 장용석 지켜면 위원이 저기 있어요. 금통위원 중에서 동결 수술 예, 의견을 오늘. 내면서 약간 균열이 생겼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동결을 주장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장 의원은 약간 좀 이제 다른 결을 본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우리가 금리를 올린다, 금리를 내린다의 그 이면을 보면 경제가 좋다, 즉 견딜만 하면 금리를 올리는 거고요. 예. 지금 경기를 너무 나빠서 예, 살려야 소식이. 되겠다라고 할 때 금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이번에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고, 근데 장용석 금통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국 경제 좀 괜찮은 것 같아. 지금 미리 인하하지 말고 조금 더 버텨놓고 정책적인 한번 효과를 좀 본 다음에 내려도 늦지 않다라는 그런 측면에 좀 포커스를 맞췄다, 이런 그래.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지난 8월에 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 이런 지적도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 내수회복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니까 민간 소비 부진을 만회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미국도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가장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게 왜 7월에 바뀌었으면 0.25 내리고 그냥 9월에 0.25 하지 7월에 안 내리고 하다가 그냥 웍 해가지고 9월에 왜 빅스텝을 했느냐 예. 이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빅컷을 했느냐라고 얘기 나오는 것처럼 아니 이창용 한일 총재가 정말 대쪽처럼 가계부채, 집값 이런 것 때문에 금리를 계속 안 내릴 것처럼 하다가 어차피 내릴 거면서 또 계속 그 한국은행이 거슬린다고 금리 동결 긴축의 이유가 집값과 가계부채인데 해결된 게 없잖아요. 예. 그래놓고 그것도 내렸으니까 할만해, 차라리 해보는 이랬으면 지금 내수가 워낙 안 좋으니까 내릴 바에야 지난 8월에 내릴 걸 태엽가가 아니고 태엽가가 더 많았어. 우리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함께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도 발음이 비슷하죠. 포인트 금리 내리면서 저기 우리 쪽이 내수 실물 경제 시장이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하나의 이제 딜레마이자 숙제이기도 한데 예. 제가 이제 금리를 내려주는 것은 아주 그냥 이제 쉽게 단적으로 생각해서 저금리가 되면 좀 이자 부담도 덜게 되고 그렇다면 가게 입장에서는 여유감도 생기고 그 돈을 쓰면서 내수에 좀 불씨도 붙이고 국내에서 수출 말고 내수에 돈이 돌기 위함이거든요. 예. 그게 통화정책의 금리 인하의 또 목적이기도 하고 근데 문제가 이렇게 금리를 내려줬어요. 그럼 이제 가게들이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를 안 하고 집 사야 되겠다. 그래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이 계획대로 되지가 않은 거죠. 예. 왜냐하면 그 그렇게 돈이 될 또 거예요. 집값으로 가면 막대한 2억, 3억 빚을 내면 그 이자가 풀려고 예. 가게들은 또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런 악순환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굳이 진짜 트레이더스 이게 이제 부동산을 가면 안 되고 좀 내수 돈들이 좀 돌아야 이번 금리 인하의 내수 경기 회복에 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금리 인하하면 금통위에서도 우려했던 것처럼 뭐 가계부채가 늘 거다, 집값을 다시 좀 자극할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 네.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영끌족한테 경고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나요? 네, 계속해서 보냈고 오늘도 또 보냈더라고요. 예. 지금 내리긴 내리지만 과거 우리 코로나 때와 같은 막 기준금리 1% 미만 이런 시대는 초저금리 시대는 다시는 안 오니까 이게 또 시작이네. 계속 경고의 목소리를 자꾸 내고 이게 있는데 페인팅 이자 해주는 감당할 만큼 뭐 해라. 페이크를 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중에 던지는 메시지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야, 눈치 더 빨라. 이번에도 차라리 동결을 하거나 하지 뭐 이렇게도 반대 의견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끌족들의 그 열망, 집을 살려는 열망은 집값 안정, 부동산 안정이 되는 것이 실증적으로 좀 나와야 끝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앞서 이제 금감원장도 나오고 금융위원장도 대출 규제 이런 것도 좀 하면서 네. 가계부채의 규제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려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는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돈들이 또 부동산으로 가게 되면 내수 활성화는 글쎄요 그 효과는 좀 거두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가 있겠죠. 예. 가계대출을 보면요. 지난달에 워낙 가계대출이 높게 올랐기 때문에 8월이요? 예, 8월에 그렇군요. 8월이군요. 워낙 높게 올라서 9월 가계대출 상승폭이 높은 편인데도 그렇게 높게 안 보이거든요. 이 정도 수준 좀 위험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괜찮죠? 저거를 줄었다라고 표현하면 증가폭은 줄었지만 예. 8월은 이제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누구 중에 번화가에 사람이 말일 30만 이때 들어가가지고 9조 7천억이 나오는 건데 예. 9월에 5조 원대 가계부채 증가의 힘이다. 잘 보시면은 평균 밴드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5조 원대라는 것도 많은 타는 액수고요. 또 하나 9월에는 추석이란 연휴가 있어서 일주일이 거의 퓨어 탐표였을 겁니다. 예. 그런데도 5조를 빌렸다는 것은 현재 가계부채 증가세는 절대 꺾인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점은 우리 당국에서도 꼭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은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 통상 대출금리도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번에 뭐 크게 변화할 가능성은 뭐 크지 않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런 건가요? 최근에 한 2년간의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의 시중금리, 뭐 은행채 금리라든가 뭐 국채금리라든가 심지어 회사채는 아니지만 이쪽 금리 채권이 네. 한국은행이 그중금리를 올리고 내리고도 영향을 분명히 미치지만 아예 미국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한국? 연준의 방향, 그래서 미국의 뭐 큰 틀에서 시장금리라고 할 수 있는 10년물 국채금리의 방향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를 했지만 과연 나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질 거냐 말 거냐, 그 영향이 한국의 투자가 영향도 잘 있지만 오히려 미국의 채권 시장,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바라보는 경향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조금은 더 내 주담대가 당장 다음 주부터 변동금리가 뚝뚝 떨어지겠냐? 이것은 좀 미지수고 오히려 미국 쪽의 채권 금리를 바라보는 것이 더 그건 맞다. 맞네. 이런 대목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됐죠. 주식시장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가 통상적인 그 상식으로 볼 때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시장에 좀 붐을 일으키는 이런 걸 봐왔는데 오늘 보니까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중기적으로 보면 실은 이제 금리 인하는 주식 하락기와 맞고요. 예. 오히려 주가가 오를 때는 금리 인상기기는 하나. 그러나 이런 단기 이벤트, 특히 우리가 지금 38개월 만에, 3년 2개월 만에 금리를 내린 거니까 오늘 하루 정도는 주식시장도 좀 반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결과적으로 좀 오른다 싶었던 주식시장 상승폭을 다 마감하고 이제 마무리가 됐고 오히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하락 마감을 했었거든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게? 외국인들이 응? 한국 주식을 계속 팔아서. 이 말을 왜 넣어? 그런데 또 하나의 왜 이유, 넣어? 여기서부터 우리가 나중에 좀 확인을 해야 이게 되는데 버릇이 지금 한국 주식을 파는 건지 버릇이 또 생겼네 아니면 새롭게. 한국 주식 중에서 네. 삼성전자만 파는 건지 이게 네. 좀 상당히 헷갈려요. 왜냐하면 예. 한국 증시의 한 30%, 25에서 30% 비중은 삼성전자고요. 최근 7월 이후에 외국인들이 거의 11조를 한국 주식을 그냥 매일 팔아치우고 있는데 그 입에다 이 중에 넣어야지. 90%는 삼성전자만 지금 투매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마지막, 조금 더 마지막.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1등주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저렇게 계속 미끄러지고 안녕. 외국인들이 그냥 눈 떴다 하면 팔고 그 다음에 또 안녕. 팔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현재로서는 국내 주식 자체가 힘을 내기는 이런 금리 인하라는 이벤트 속에서도 안녕. 저런 결과가 나왔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것도 그럼 그 외국인들이 판 거 영향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맞습니다. 것도 있을까요? 수급가